금요일 유럽 증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한 폐렴에 대해서 국제 비상상태를 선포하지 않기로 한 덕에 큰 폭으로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장중에 1.5% 이상 급등을 하였지만 미국 증시가 열리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현재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6% 정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미국 증시 캔들을 보시면 고점에서 꽤나 몸집이 있어 보이는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말 괴물처럼 쉬지 않고 올랐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갑자기 큰 음봉이 나온다면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4일 동안 쉬는 동안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프랑스, 미국에서 확진자 2명, 호주에서도 1명,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목요일 종가에 폐렴 관련주인 메디앙스를 시간의 거래에서 좀 눌릴 때 들어갈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사거래일 동안 마음 편하게 있자 생각하고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 화요일 시장에서 많은 폐렴 관련주들이 높은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4일 동안 시장이 안 열렸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은 전부 폐렴 관련주에 돈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시장이 열릴 때 월요일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도 중요하겠지만 화요일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폐렴 관련주 쪽으로 많은 돈이 몰리면서 높은 갭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폐렴 관련주들이 널뛰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수틀리다 싶으면 바로 인버스로 접근하려고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수가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고점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커다란 음봉이 나온다면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악재가 소멸되고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아서 나중에 싸게 살 기회를 주긴 하겠지만 지금은 큰 음봉이 떴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인데 코스피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 중. 하지만 이 상승폭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고 좀 커다란 음봉이나 커다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목요일 수급만 보시더라도 양매도가 꽤나 강하게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1100억, 코스닥에서 1100억, 그리고 화요일에도 1300억. 지금 이 악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언제 소멸할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1월 8일날 보시면은 이러한 악재 때문에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발이 끝났기 때문에 증시가 급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 악재는 2002년에 발생한 사스보다 10배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주식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실시간으로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002년 11월 이후에 증시를 보시면은 폭락했습니다. 12월부터 폭락, 1월도 폭락, 2월, 3월까지 폭락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보시면 2002년 12월, 그리고 1월, 2월까지, 3월까지 저점을 찍고선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고 사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지금은 주식을 하고 있고 우한 폐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염이 줄어들거나 발병이 멈출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매매하거나 폐렴 관련주 같이 돈이 몰리는 곳에서만 단타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증시 분위기를 보면 1월 넷째 주 동안 폐렴 관련주들만 거래대금이 몰렸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좀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을 찾기가 힘들었고
이런 관련주들 쪽에서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2.4%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2% 이상 하락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11월 20일. 그 이후에 고점을 찍을 때 2%까지 하락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정말 애매한 구간인데 보통 주식이 좀 고점을 찍고선 폭락할 때 마지막 잔치를 하고선 폭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지만 한 1%까지 올랐다가 또 신고가를 찍었다가 무너진다던가, 이날에 만약에 신고가를 찍었다가 무너지는 것이었으면 조금 더 확실할 것입니다. 수급이 마이너스 200만, 외국인 기관 전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바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한 번 더 외국인의 순매수가 마이너스 200만 이상 나온다면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저 5만원이나 아니면 5만원 근처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잠시 무너진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매수를 해봤자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고 수가 틀려서 손절할 경우에 손절 가격이 뚜렷하거나 확실하거나 가까울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등하기 전 5만원쯤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여기서 급등할 경우에 목표 수익률이 20% 이상이지만 20%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해봤자 마이너스 5% 이내인 구간이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금 최근에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을 해버린다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이 더 적은 편이고 게다가 악재까지 터지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할 경우에는 손절가를 잡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손절 시에는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고 손실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이 폐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태껏 이 폐렴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질병 관련주인 파루, 이게 항상 상승할 때마다 상승하고 음봉 뜨고 갭상승하고 음봉 뜨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패턴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어떤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질병 관련주에 하루 이틀 아니면 좀 쉬었다가 2차 상승까지,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는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 심각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병 관련주에 집중적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도 고점에서 큰 음봉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상 코스닥만 보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한 달 단위로 기관 쪽에서 6천억, 금융투자를 빼더라도 한 달 동안 3천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애매한 상태, 고점에서 또 좀 커다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쉬거나 폐렴 관련주 쪽에 돈이 몰리면은 그 돈이 몰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지금 대차장고를 보면은 증시가 최근에 고점을 찍을 때 대차장고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렇게 1월 8일부터 대차장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개인의 신용장고가 10조 원 돌파 직전입니다. 최근 들어서 9조 원 초반에서 10조 원까지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은행 금리도 그렇고 갈 곳 없는 돈들이 많아서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신용장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신용장고와 지수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높아지면 당연히 외국인의 공매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지금 상승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믿고선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 증시처럼 탄탄하거나 엄청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거대 세력이 대놓고 공매도로 눌러버린다면 지수는 오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잔고가 높아질수록 외국인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조 원 근처까지 올라온 것을 보시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렴이 얼마나 심해질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전염에 가속이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만약에 심각해진다면 세계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스 때도 그렇고 좀 잠잠해진다면 증시가 반등하겠지만 일단은 소나기도 피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구간에서만 단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은 그냥 매도 없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혹시나 큰 조정이 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